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3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던 나노 CMS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 즉 전략 영상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나노 CMS가 어떤 회사고, 그리고 왜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고, 왜 이 종목에 영혼까지 끌어서 매수하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 내용 10분 동안 시청하시면서 나노 CMS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라는 걸 좀 얻어가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나노 CMS 같은 경우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 좀 목차를 두고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승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주가가 정체를 했던 요인, 그리고 네 번째는 최종 결론에 대해서 저 전차남의 주관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은 10분 내로 끊을 거니까요. 꼭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소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본 화면 같은 경우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따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나노 CMS의 공시와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따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나노 CMS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적 외선, 흡수와 그리고 반사 안료, 그리고 자외선 유기형광 안료, 자외선 발광체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부품, 조금 전문적인 전문적인 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 분야가 집회 여권 신분증과 국가의 보안인쇄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는 박테리아 사멸용 인체에 무해한 자외선 222nm 램프를 직접 제조를 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즉 플라즈마 가드 222라고 해가지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각종 바이러스를 조금 사멸하는 99.9% 사멸하는 사멸 램프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외 다른 바이러스까지도 사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플라즈마 가드 222 UVC 램프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노 CMS의 상승 모멘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을 보면은 코로나19 사멸 램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멸 램프는 이 회사에서 직접 제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사멸 램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무실과 관공서 등에 이렇게 좀 사멸 램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격이 한 1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좀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실제로 현재 요 상황에서도요, 이 영상을 찍는 상황에서도 이 나노 CMS 사멸 램프가 여러 군데에 보급이 되고 있고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코로나19 사멸 램프라고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KC 전자파 적합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인증서를 얻은 거고요. 미국도 인증됐고 캐나다도 인증됐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최근에 이 나노 CMS에서 만든 사멸 램프를 요 동탄의 이고등학교랑 그리고 현대 삼호중공업 그리고 복자 여자중앙고등학교에 직접 사멸 램프를 설치한 사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온 화면입니다. 여기는 이 나노 CMS의 판매차라고 할 수 있는 리드원이라는 램프 조명 판매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따온 화면이고요. 여기서 직접 이 사멸 램프를 설치를 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같은 경우가 연일 20만 명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선 시즌 같은 경우는 30만 명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도 계속 연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학교 같은 경우가 중고등학교 개학했고 대학교도 개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조금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중고등학교랑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3열 램프 같은 경우가 추가로 좀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오프닝, 즉 한마디로 코로나19랑 공존한다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니까는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노 CMS 같은 경우에 3열 램프가 신축 아파트 영업을 본격화해가지고요. 견본주택, 즉 분양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접 설치까지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 유치원에도 직접 이렇게 조금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설치 사례들 같은 경우가요. 뭐 지난달이라든지 지지난달 같은 경우가 아니고요. 이번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전부 다 3월 달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드원 LED 조명 N UVC 살균 조명 전문 업체 블로그에서 따온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블로그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부터 3월 13일 일요일까지요.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서 이 나노 CMS 같은 경우가 참가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 3열 램프를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 CMS의 두 번째 상승 모멘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CMS 같은 경우는 보안 물질을 제조를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원래 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V 형광체와 근적 외선 흡수제, 적외선 반응 물질 등이 있는데, 이 UV 형광체 같은 경우는 위조 방지를 위한 보안 인쇄 시장 요구에 가장 적합한 안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이 나노 CMS의 위조 지폐 같은 경우를 위조 지폐 보안 사업을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아무래도 조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 제재가 좀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화폐를 무한으로 조금 발행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무엇보다 러시아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못하게 국내에서도 코인빗 같은 경우나 업비트라든지요. 또는 빗썸 같은 경우가 러시아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매매를 조금 막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러시아인이 구매 못하게 또 막는 추세라고 합니다. 규제하는 추세다 보니까는 실제로 신분증 위조 같은 경우라든지요.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 나노 CMS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백신 아무리 리오프닝 관련주, 즉 한마디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백신을 3차 접종이나 부스터샷, 그 이후에 파이널 샷이라고 해가지고요. 4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 생활권 같은 경우가 미접종자에 비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백신 패스라든지요, 백신 여권이라든지 이런 백신을 활용한 좀 QR코드 같은 경우로도 이 회사는 앞으로도 좀 이슈를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안물질에서 근적 외선 흡수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유가증권 및 여권, 신분증 등의 위조 방지 보안 요소 등을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노 CMS의 상승 모멘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19 3열 램프와 두 번째는 위조 지폐 및 신분증 감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등으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2022년 1월달 되자마자 이 회사에서 매출을 낸 공시를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한국조폐공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화폐 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액이 한 해 매출액에 지난해 매출액 400억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한 8, 9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에서 일단 20% 가까이 되는 한 20억 정도의 매출액이 이번에 조금 한국조폐공사와의 화폐 발행 그런 으로 인한 좀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발생이 돼서 주가가 한번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3열 램프는 앞으로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 방역 섹터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정체했던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월 9일에 어제였죠. 어제 같은 대선 날에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조금 해제가 됐습니다. 실제 보호예수 일정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동유럽 지정학대 리스크 지속 따른 원자재 대란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면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20대 대선 리스크 지속으로 인해서 어제는 이재명 테마주가 오르고 오늘은 윤석열 테마주가 오르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악재는 끝났죠. 이것도 그 이후 화면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 FED의 금리 인상 이슈 같은 경우도 연일 시장에서 조금
지수가 밀리게 하는 그런 조금 요인으로 있는데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월 9일 보호예수 해제 일정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이죠. 일단은 최대주주 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 가까이가 있고요. 자사주가 1.7% 가까이가 있는 거고, 현재 지금 이 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수 같은 경우는 428만 주, 그리고 유통 비율은 66%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물량을 한번 확인해보면은 키움증권에서 37,000주 가까이가 매도 물량으로 나왔어요. 3월 10일 거래원에서 창구 거래원을 확인해 보니까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이미 조금 시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 주요 거래원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가 따로 지분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했다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회장 김시석 씨를 비롯한 12인 같은 경우는 이 나노 CMS의 주가가 12만 원까지 상승 나왔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지분을 매도할까? 아무리 공모가 대비해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매도할까? 이렇게 조금 의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지분을 매도하는 주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인 15,000주나 17,000주 가까이가 되는 이런 물량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조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경우는 임직원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 임직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현재 2배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장에서는 매도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47,300원인데요. 아무리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다고 해도 보통 다른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해제될 때 주가 5%, 10%씩 빠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보호예수 일정에 비해 가지고 현재 주가는 너무 이게 보호예수 일정에 비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른 상장사들은 보호예수 일정 나왔을 때 주가가 5%, 10%씩 빠지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현재 보호예수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보합권에 머물고 있으니까는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나노 CMS가 최근 주가 정체요인 두 번째 이유 보면은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는 원자재 대란입니다. 니켈 관련주라든지 팔라듐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계속 연일 시장에서 상승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전쟁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국토 파괴되고 경제 붕괴되고 그리고 상황은 조금 더 좋지가 않고요. 또 무엇보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다고 하지만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붕괴가 되다. 즉 한마디로 북한 수준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러시아의 화폐인 루브라 같은 경우는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맥도날드든 KFC 등 모두 철수하고 애플, 레고 전부 다 철수하고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과 같은 현재 경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러시아 자체는 내부에서부터 붕괴가 됩니다. 현재도 그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시도를 좀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내일입니다. 터키에서 터키 외무장관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3명의 고위급 외무장관이 만나가지고요, 직접 회담까지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의 국가 2개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조금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림 반도도 인정하겠다고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푸틴과 좀 1대1 정상회담을 원한다, 평화회담을 원한다 이렇게 조금 계속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는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가 러시아 상대로 독자적으로 조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를 했지만은요. 미국 계획 같은 경우는 남미 지역의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마두로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같은 경우를 대체적으로 대체 수입해가지고 그 리스크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네, 조금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의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면서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원유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서 이제는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20대 대선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끝났죠. 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대선은 이제 끝났고요. 실제로 제가 이 노란 톡방, 우리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보통 대선 이후에 주가가 상승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정경유착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대선에 있는 해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2021년만 보더라도 시장이 좋았습니까? 오히려 시장이 좋을 뻔 하다가 고꾸라졌죠. 그런데 이제 대선 악재가 해소가 됐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윤석열 씨로 당선됐다 보니까는요, 우파 쪽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양대 시장 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파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보수 우파 쪽 같은 경우가요, 기업의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큰 폭으로 기술적 반등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FED의 금리 인상 볼게요. 일단 FED의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이슈랑 상관없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0.25%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한 거는요. 네, 작년 11월 미국의 FED 베이지북 연설에서부터 계속 공언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미 예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추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도 엔데믹을 코로나19를 이제 끝내야 하는 엔데믹을 준비하는 시점인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절대로 어느 국가든 꺾을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 나오는 이런 좀 불안한 시장 가운데서지만은 그래도 포스트 코로나 이슈로 인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시나 지수의 상승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진정도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 증시, 미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 다시 한번 상승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 PPT를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호가창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전일의 호가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8일입니다. 47,900원인데 현지 주가 같은 경우가 47,600원, 700원 뭐 크게 차이는 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최종 결론을 내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가격은 49,000원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 6만원 이상 봅니다. 왜냐면 3열 램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10만원, 11만원까지 상승 나왔던 이유인데 현재 단기간에 낙폭을 50% 이상이나 키웠기 때문에요. 아무리 못해도 6만원 가까이는 본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1월달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휴마시스가 정말 세 자릿수 이상의 레전드 수익률을 기록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월달에 추천드렸던 GSE가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몰랐지만은 정말 수호가 뒷걸음질 하다가 지 잡은 것처럼요. GSE 같은 경우도 3,650원에 추천드렸지만 이게 8,7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노 CMS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이 종목의 이 회사의 사업성이랑 굉장히 조금 부합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현재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하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3열 램프 설치는 거의 이제는 생활 방역 섹터의 필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만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렇게 좀 찍게 됐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신 분들,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49,000원의 평균 단가를 맞췄다 하더라도 현재는 약손실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 영상 찍었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불안한 마음 달리셨으면 좋겠고, 영상은 10분 내외로 끝낸다고 했는데 18분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영상 내용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된 유튜브 3박자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MPC 우선주에 대한 보유 종목 리뷰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